자,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상황이고, 민주당 오늘 이제 비명계 의원들로 조직이 된 원칙과 상식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국민의힘보다 지금 우리 민주당이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빵을 뺏겼어요. 이재명 대표님, 대표직에서 내려오시지요.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총선 같았던 여당의 기득권 세력도 총선 승리라는 명분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작 결단해야 할 우리 당 지도부는 우리는 다르다며 묵묵부답입니다. 당 대표부터 기득권을 내려놓는 선당 후사를 결단해야 합니다. 당 대표가 선당 후사하는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합니다.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을 위해서 한 발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당 대표의 선당 후사 결단에 친명 비명 할 것 없이 모두 합류할 것입니다. 자,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님 대표직에서 내려오세요. 그리고 민주당도 비대위를 꾸려서 총선을 치릅시다. 이 주장인데, 박성민 최고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원칙과 상식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당의 혁신 작업이 조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동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금 더 긴장감을 갖고 임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의 자중 질환에 기대서 선거를 치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제1야당으로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역할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표를 달라라고 호소할 수 있는 국민적인 명분과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재 영입 작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혁신위가 자초되는 일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혁신의 불씨를 계속해서 살려가지 못했던 그런 좀 수동적인 모습은 이제 좀 벗어버릴 때가 됐다. 사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당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당대표의 사퇴가 실현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민주당의 총선 전략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제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12월 내에 여러 가지 일들이 국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1월까지 혁신 작업을 밀어놓거나 이 총선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국민들 앞에 내보이지 못한다면 국민의힘과 혁신전의 속도에 좀 밀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도부가 인재 영입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카드들을 좀 적극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민 최고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전략이 안 보여요, 안 보여, 안개 속입니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고, 조홍천 의원은 대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민주당이요 국민의힘한테 선빵을 뺏겼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라는 게 이제 내부에서 막 들끓기 시작할 겁니다. 계속해서 단합, 단결, 이재명 중심 이거 외쳐가지고 될 것인가? 그렇잖아요. 민주당의 인적 쇄신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시쳇말로 선빵은 뺏겼습니다. 선빵 뺏겼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에 상응하는 인정을 해주시려면 더 세게 해야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금 친명계 의원, 586 정치인들에 대한 물갈이 요구가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거세게 나올 거라고 보고 선점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재명 대표가 버티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이요. 그럴 수도 있고 만약에 서울 지역에서 완전히 전멸하는 형식으로 갑자기 나온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네, 저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오늘 원칙과 상식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대표직에서 내려오시지요.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그 당사자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질문에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면 소위 점점점이었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지요. 원칙과 상식에서 대표님 포함해서 지도부 이선 후퇴 요구했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국민의힘에서 장제원 의원 등 불출마하면서 이제 대표님 좀 희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혹시 헌재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님 원칙과 상식에서 12월 말까지 좀 용단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지금 좀 어떤 생각 드시는지 궁금한데요. 변화하되 또 우리가 최대한 단합과 단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표의 반응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내려올 가능성 좀 어느 정도나 있다고 봐야 할까요? 저는 원칙과 상식 그 민주당 의원들이요. 예. 저렇게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게 실현 가능성이 있어서 촉구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쇠기의 경일기 우위 독경이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작년 3구 대선 패배 이후에 지금 오늘까지 1년 6개월 동안 쭉 걸어온 행보를 보면은 예. 자신의 이 방탄을 위해서 국회의원 배지도 달았고 당 대표직도 무리하게 차지했고 또 대국민 약속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마저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근데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개관착순해갖고 당대표직에서 내려올리는 만무하다. 그 원칙과 상식 그 의원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거 다 알 겁니다. 근데 왜 그럼 그렇게 했을까? 왜 했을까? 헤어질 명분 찾기 아닌가 봐요. 명분 찾기다? 헤어질 명분 찾기. 아하. 그런 상태에서 한 거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은 굉장히 뭐 본인들은 그렇게 인정 안 하지만요. 예. 장제원 의원의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 김기현 대표 사태로 이제 혁신 경쟁에서 뭐 조홍천 의원은 선빵 뭐 뺏겼다. 이런 이게 그걸 뺏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허리를 찌른 측면이 있고, 근데 이제 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는 꿈쩍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원욱 의원이 또 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표를 대놓고 겨냥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아니요. 이재명 대표님. 장제원 의원도 하는데 이재명 대표님은 왜 못하는데요? 왜 불출마나 이런 거 선언을 못하시는 건데요? 민주당이요. 지금 국민의힘보다 못해요. 이재명 대표님. 험지 출마 요청이 지금 쇄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각에서는요. 이재명 대표님이 지역구가 아니라 안전하게 국회의원 배지를 한 번 더 달려고 비례대표로 나갈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어요. 결단하시오. 이재명 대표님. 이원욱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올렸는데 글쎄요.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너무 나가신 말씀인 너무 것 같아요. 나갔다. 예. 지금 비례대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도 자체가 어떻게 바뀔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제 의총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근데 뭐 오늘 당장 결정되기는 힘든 구조이긴 한데 병리평으로 회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비례대표 출마까지 예정하고 지금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는 좀 과다한 해석이라고 과도하다. 보여지고요. 예. 어쨌든 뭐 통합형 비대위 이재명 대표의 사퇴 이 자체가 지금 촉발은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의 사퇴로 촉발되기는 했지만 이 자체가 지금 혁신 경쟁이냐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간의 내부 간 권력 다툼에 생긴 결과이지 자체적인 어떤 혁신의 과정이라고 평가받기에는 아직 이르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 인적 쇄신이나 대통령실의 어떤 국정 쇄신으로 이어질지도 전혀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대표의 사퇴만을 가지고 지금 혁신 경쟁이 시작됐으니까 민주당도 그에 부합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이재명 대표의 사퇴로 이어져야 된다. 저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후에 물론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여러 의견을 듣고 있을 텐데 지금의 뭐 비상지도 체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실 것 같고 이후에 선대위 과정에서 통합선대위나 여러 과정을 통해서 아마 여러 이 당내 제세력을 묶는 이런 프로세스를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서정호 변호사님. 저는 이제 조 변호사와 생각이 다른 게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험지로 가는 게 아니고 더 안전하게 배지 달 수 있는 곳으로 간다. 안전한 곳이라면요? 비례밖에 없죠. 그러니까 비례. 계양보다 더 안전한 데는 비례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제가 두 가지 예만 들면 첫째 이재명 대표가 배지가 없었으면요. 영장 재청구 안 했을까요? 만약에 좀 이따 다루겠지만 송영길 대표 영장 기각 때도 또 청구합니다. 중요한 사람들 영장 기각되면 재수사해서 청구하는 게 검찰의 불문율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 배지 있고 당대표니까 지금 검찰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쌍방울 다시 영장 재청구해야 되는데 이게 방탄이에요. 두 번째 이재명 대표 배지 없으면 재판이 이렇게 지연
재판이 이렇게 늘어지겠습니까? 배지 없는 사람에게 바로 신속하게 재판해서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누구보다게 배지가 필요한 이런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개항에서 옛날에 보궐선거도 10% 정도밖에 차이 안 났어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원희룡 장관이나 자격으로 잡으러 가면 불안하잖아요. 도망가야지. 저는 그게 비례로 도망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다만 명분을 만들겠죠. 뭐 옛날로 뭐 병리병이든 명분을 만들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봐요. 알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험지 출마, 뭐 이제 비례로 가느냐, 뭐 지역구 뭐 어디를 나가느냐, 또는 뭐 불출마 이를 두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이어지게 되겠지요.